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청정수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도 앙큼 자유한국당의 이윤경, 상큼 더불어민주당 장종화입니다. 예, 저는 SBS의 편상욱입니다. 나까지 하고 나서 바꿨죠. 그게 다시. 다시 하면 안 되고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빨리 진도 나갑시다. 자, 오늘의 화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되시겠어요? 자, 다들 보셨습니까? 네. 네. 아직 부지런하게 일찍 보셨나요? 이제 다시 나중에. 다시 보기로 라이브로 보신 건 아니고. 네,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자, 그러면 그 여당부터 어땠는지 네. 논평을 디펜스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디펜스라기보다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께 이제 있는 뭐 마무리 발언이나 이런 시간들까지도 다 네. 이제 기자분들이 질문할 수 있게 네. 이제 최대한 질문 국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기자분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 네. 다 가능한 한 많이 듣고 거기에 답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그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리고 또 그것을 뭐 각본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나오는 질문에 그대로 대통령 본인의 생각 네. 그리고 철학 이런 걸 밝히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윤경 대변인은 네, 저는 뭐 영양가 없는 변명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어. 변명의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국민과 네. 동떨어진 그런 국정 자화자찬과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반성 없고, 그러니까 반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개선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약간 남의 탓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는 국회 탓하시고, 경제는 이제 언론 탓하시고, 안보는 시간 탓하시고. 약간 좀 저는 100분 동안 좀 암담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야, 자 그럼 총평 끝났으니까 강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왜 이렇게 막 달리는?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다 본인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게 오늘 상당히 두 분이 이게 날이 서고 있었다.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이래야 돼. 자, 강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질문이 많았죠.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검찰 고위직 인사.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행동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수사,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수사하는 것은 이제 검찰의 본연의 역할 공정하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공정하고 이 모두에게 엄중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이번 인사 최근에 있었던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어쨌든 거기에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이 인사안을 가지고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 6시간을 기다렸고 뭐 의견을 말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뭐 별도의 장소로 이제 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먼저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검찰이 이제 행동해 왔던 초법적이고 권위적인 관행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쪽에선 추미애 의원 처음에 이제 그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됐던 게 제기된 이제 우려가 있었죠. 이제 윤석열 그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기가 있었는데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신 상황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도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에 있어서 이제 검찰총장 의견을 지금 뭐 무시했다는 비판이 이제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 요식행위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들어오라고 한 것이고 어차피 법에 규정이 돼 있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어차피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뭐 본인도 당연히 아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윤석열 총장님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논의를 하면 검찰 수사 무력화시키는 이런 수단으로서 지금 무리한 인사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형식적인 정당성 뭐 부여하는 것밖에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안 들어간 건데 결국에는 다 손발 잘려 나갔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뭐 사단으로 손발 채워졌고. 잘렸다는 표현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언론에 많이 그렇게 나온. 그러니까 손발을 잘랐다고 그러길래 앵커멘트가 나이트라인에 그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쓸 수가 없겠더라고. 손발을 없앴다. 없앤 게 더. 그게 너 잘랐다는 건 뭔가 이게 액션을
표시하는 것은 좀 약간 무서워요. 저.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이제 대통령이 항명이라는 식으로 유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멘트 있었잖아요. 오늘 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네. 하지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 말이 틀리지 않죠. 맞는 말인데 뭐 수사할 테면 해봐. 너의 목숨줄은 뭐 우리가 갖고 있어. 뭐 약간 이런 어쨌든 의미로 뭐 해석되는 게 인사권은 아닌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법과 뭐 제도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검찰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인사권을 행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네. 별개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이 인사를 할 타이밍이 안 돼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인사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라서 그것을 막 억지로 시기는 좀 빨랐던 거 아니에요? 억지로 결부시키는 건 그런 맞지 뭐 않죠.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네. 수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앵커 멘트에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손발 다 없앴다. 네, 수사라는 건 언제든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인사를 해라 이거는 뭐 맞지 않는 거라고 조직 개편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저 추미애 장관이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그것도 정말 이 수사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던데 그렇죠. 글쎄 그 조직 개편은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네. 자, 조직 개편 자세히 봤어요?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네네. 패스. 조직 개편은 뭐 그렇게 썩 재미없는 걸로 재미가 있었으면 저희가 봤을 텐데 저희가 항상 이 알짜만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부분은 자세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또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조짜 국자 전 장관님. 그렇죠. 조짜 국자 전 장관님에 대해서 또 질문이 또 꽤 나왔죠. 네. 근데 이 대통령의 답변이 좀 약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대통령 답변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의 기여가 컸다. 그리고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 전 장관이 겪은 고초만으로도 마음에 빚이 있다. 이런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되는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네. 뭐 맞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어쨌든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이 임명과 그 여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국민분들의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하셨고요. 네. 이 이제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과 이 진행 상황들이 정말 분열과 이 대립이 격화되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네. 뭐 공수처법이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그동안 해묵은 개혁 과제들이 어쨌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조국이라는 개인 본인의 약간 삶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거는 만신차이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냈기 때문에 역할이 있었다 이런 거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잘못된 점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재판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했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 맡기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맡겨달라 이런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 이은경 대변인. 아니 제가 오늘 아니 저 얼굴 나와서 해봤어요. 아니, 제가 한숨을 이제 세 번 쉬었어 크게. 저 여의도 번 연구원에 제 앞에 이제 맞은편에 연구 인턴 분이 이제 앉아 계신데 점심 먹으러 이제 같이 나가는데 그분이 연구원님 오늘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 기자회견 보면서 자꾸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서 아니 우리 집사람 쉬었는데. 회사 동료가 한숨을 계속 쉬었었는데 얼마 전에 저기 돌아가셨대요. 뇌관련 질환에 전조 질환. 저 죽나요? 아니 아니고. 저 죽나요? 한숨을 막 쉬면은 옆에서도 막 갑자기 기운이 그죠 꺼져, 빠지죠. 그런 게 있어. 맞아요. 그 한숨을 쉬면 이게 가끔 자기도 한숨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종합 진단을 받아보고. 근데 아니면 지금 빨리 풀어야 돼. 한숨을 쉬는 원인이 된 이유를 빨리 풀어내야. 지금 많은 근데 분들께서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 매일 이렇게 지금 한숨을 거의 쉬고 계시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제가 그분들을 대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할 말을 좀 잃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 정부의 수뇌부가 조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느꼈고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백히 확인되는 순간이었고 약간 좀 허탈감보다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한숨이 나왔고 이미 지금 조국 사태 수사 중이고 많은 혐의들이 이제 국민들 분노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분노하다 못해 지금 질리게까지 하고 뭐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 뭐 굉장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왔는데 요새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왜 현 정권이 이제 불리한 이슈가 계속되면 그거 이제 트위터 조 전 장관 옛날 그 트위터 이런 거 찾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게 다 모든 상황에 맞는 트위터가 다 있죠. 정말 예. 저희 그 골라서 저희가 그냥 그 논평만 쓰면 돼요. 예, 그 정도로 모든 상황 약간 보물창고 같이 그렇게 지금 거기 안에 들어 있는데 보물창고. 보물창고예요. 저희는 진짜.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과거 트위터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비꼬았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여서 저희는 이제 뭐 옆에 장스트라다무스 계시지만 거의 예언가 수준의 그런 트위터가 다 쌓여 있고. 우리 장스트라다무스께서는 트위터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그 좀 해서 쭉 해놔야 좀 이렇게 나중에 보물창고가. 나중에 아카이브 이렇게. 저도 트위터 한참 하다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예. 트위터하면 스스로 자기 족쇄가 되더라고요. 족쇄가 그렇죠. 돼요. 예.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멘트가 뭐 기여가 컸다, 뭐 고초만으로 마음에 빚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검찰 압박 지금 뭐 엄청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애정이 조국에 대한 애정이 저렇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보여서 재판 결과가 뭐 제대로 나올까 약간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실형을 받는다고 한들 금방 웃으면서 나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조 전 정도로. 장관은 또 페이스북을 또 새로 시작하셨더라고요. 또 이번에 네. 저기 뭐 공수처법 검경 통과했을 때 이런 거 하고 통과되면서. 통과되는 순간에 막 또 올리시고 올리시고. 그래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좀 재기를 노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던데 뭐 그거 들은 거 없어요? 되게 노리시나요? 그런 차원은 아닌 그런 것 차원은 같고요.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그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겪은 거기 때문에 남다른 소회가 있으시겠죠. 하여튼 뭐 대통령도 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국민들을 갈등하게 만들어서 송구하다 이런 메시지를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이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길 바란다. 이걸로 저는 그 멘트도 너무 놓아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건 장종화 대변인이 좀 잘할 것 같아요. 잊어 약간 이런가?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수사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수사대로 이제 다 진행이 되었고 거진 다 진행이 됐고 이제 기소가 되고 하면은 재판을 통해서 그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유무죄가 가려질 것이고 그런 과정들은 이제 다 자연스럽게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던 역할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 공수처 이런 일련의 단계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긴 된 거죠. 더 이상 조국 전 장관을 가지고 뭘 더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인가 이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잊어달라. 뭐 잊혀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거는 당연히 뭐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져야 될 것이고. 지금 약간 논란이 좀 분분한데. 근데 뭐 지금 집권 기간 내내 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놓아주지 않으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은 놓아달라, 잊어달라 이게 과연 이제 말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 이제 뭐 조국에 대한 대통령의 저희가 봤을 땐 무한 사랑, 뭐 눈이 먼 사랑, 뭐 조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시그널 아니면 뭐 어화둥둥 내 사랑 조국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국악으로까지 네, 그렇죠. 성악했지만 거의 뭐 지평을 넓히고 계시는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화둥둥 내 사랑. 춘향가가 또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판소리 좋아하는데. 잘하세요? 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걸 좋아해요. 저는 못하죠. 그럼 들으러는 가세요? 저희 나이트라인에 저번에 그 인방울 국악제 대상 받으신 분이 나오셨었는데 제가 토크를 하다 말고 한 대목만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와우, 한번 보세요. 제 페이북에 있습니다. 네네네. 제 페이북에 정치적 얘기는 잘 안 쓰고 그런 거 올려요. 예. 그거 들으면 정말 이게 판소리라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음악이구나. 뭐 엮기로 가지 말고 진도 나갑시다. 네. 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뭐 무난히 통과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뭐 그때 전부 다 투표를 했었나요? 아니면 했죠. 저희 했죠. 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네네네. 어쨌든 인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0시부터 이제 총리죠. 총리인데 뭐 이 총리 제안을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협치, 당뇨 재청권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초반에 임기 초반에도 이
야당과 함께 내각을 한번 이제 구성하려고 이제 제안을 하셨었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 때도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좀 공감이 갔던 게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이 야권에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성향, 다른 이 이념을 가지고 있는 쪽에다가 뭐 정책이 됐든 뭐 장관이 됐든 어떤 가치 잠깐만요.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오디오가 막 오디오가 나잘 줄여놨는데 이 가치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넘어갈게요. 네. 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장동환 대변인. 그러니까 같이 이제 구성을 해서 일을 해나가자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이 정치 이제 구도나 정치 환경이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극당일 때 이게 미쳤나봐 핸드폰이. 죄송합니다. 예, 들을게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님을 저희 무슨 뭐 장관으로 그러니까. 모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봐서 아 이런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장관은 우리가 이제 추진하는 우리가 맡아서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 못 받죠?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다 되셨어요. 여당 됐어, 이제. 한국당의 의원님이나 한국당의 이제 인사가 이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돼서 그 정부의 말하자면 성공, 어쨌든 나라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약간 도와주는 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뭐 배신자, 뭐 우리를 도와주는 뭐 저 남의 편 도와주는 거냐 이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가요? 그건 한국당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저는 그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각에 이렇게 뭐 사람이 들어가고 그것보다 그냥 지금 야당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시고 장관 안 시켜줘도 되니까. 네, 장관 안 시켜주셔도 되니까 좀 들으시면 그거부터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관을 만약에 이윤경 대변인한테 네. 여성부 장관 같은 거 해라 이렇게 딱 제의가 들어왔어. 저요? 네, 갈 수 있어요? 아유, 쉽지 않겠죠.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시켜줘도 네. 제안이 들어올 것 같긴 한 모양인데. 네. 어쨌든 지금 협치는 사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 여당 쪽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실제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여든 야든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거기에 가장 적합하고 걸맞은 분을 이제 등용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럼 좋죠.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적대 환경 서로를 약간 공격하고 저쪽을 망하게 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된다 이런 풍토로 계속 와왔기 때문에 그게 아직 극복이 안 되면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일본 얘기들을 하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위에서 뭐 관심 있게 봤다거나 저런 장면은 좀 아쉽다거나 하는 건. 그러니까 거기서도 몇 번 이제 언급됐던 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이제 저출생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저도 제일 많이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그리고 뭐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완화되어야 하고 이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은 했지만 조금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윤경 대변인. 저는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뭐 푼수 없는 추태 막 많은 그런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쪽 사람들이 보면 소대가리 참 뭐 이런 말 참 그거를 저기 노동당 무슨 그걸 논평을 전문적으로 쓰는 조직이 있대요. 아 그런 워딩을요? 네, 상대방 골지르는 상대방 화나게 만드는 워딩을 과학적으로 쓰는 심리전 같이 심리전단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면 이제 국민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비판 한마디 못 하고 이제 계속 어찌됐건 매달리는 지금 스탠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우리나라 그렇게 싫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제 남북 협력 넓혀가면서 이제 제재 완화, 뭐 국제 지지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과연 그게 이제 미국과의 교감이 얼마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고 또 좀 북한한테 그렇게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좀 저희 야당한테도 좀 그렇게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런 극간의 그런 정치 대립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고요. 그리고 네. 부동산만큼은 뭐 동산 확실히 잡겠다, 뭐 끝없이 대책 내놓을 것이다라고 원상 얘기했는데 회복시키겠다. 저희 이런 그 말씀하셨죠? 단톡방에서 제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 딱 그 연합뉴스 속보로 뜨는 순간 네. 순간 이제 집값 더 오르겠다. 난 이제 못 사겠다. 네, 집 못 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네.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올라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는 것이고 그 부동산 대책들이 효과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외교 관련된 부분들은 뭐 그것도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물밑에서 진행되고 물밑에서 가고 있는 흐름들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 그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큰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이 이제 사과하죠. 이란의 뭐 군 최고 통수권자를 이제 군 사령관을 거의 뭐 죽였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란이 보복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내부를 보면 진행된 걸 보면 짜고 한 거죠. 좀 알려주고 뭐 너네 큰 타격 없게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란 정말 황당하겠어. 어떻게 미사일로 미군 하나도 못 죽이고 자기네 국민들을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은 아유. 그것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 정도로 마치고 어차피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200명 넘는 기자가 한 22명 기자 질문을 받았나요? 이렇게 서로 청문회 같으면 이게 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할 수 있는데 기자들마다 질문권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질문하는 것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의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소통하려는 노력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봤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대통령을 상대로 청문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다음 진도 나가보죠. 자, 보수 대통합. 네. 보수 대통합 이거 생각보다 속도는 빨라지는 것 같은데 이 흥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관심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네. 제가 어제 나이트라인을 편집을 하다가 이게 큐시트를 짜다가 네. 나이트라인 시간이 짧아요. 25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정치 뉴스를 뭐 어제 뭐 저 다 이 국회 이슈가 많았으니까 그쵸. 정치 이슈를 이것저것 넣다가 시간이 모자라. 그거부터 빼셨어요? 그래 그거 뺐어요. 벌써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데 그게 아니, 근데- 뉴스에 빠지니까 모르는 근데 거죠. 제가 큐시트를 짜는데 보면 이 8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짠다고요. 왜냐하면 네. 8시 뉴스에서 아주 그 시청자들이 밤늦게 보실 때 딱 네. 그것만 보고 자면 내일 대화에 큰 지장이 없는 그 지향점이 나이트라인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8시 뉴스 안 보신 분들이 와서 이 술도 한잔 하시고 핵심만 딱 핵심만 딱 보고 제 앵커멘트도 최대한 저희가 핵심이 아니라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앵커멘트도 최대한 짧게 치는데 그 고르는 기준이 또 참고로 삼는 게 뭐냐면 8시 뉴스에 조회수가 나와요. 리포트에. 각각 각 리포트에 대해서 조회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 이게 클립으로 되어 있죠. 클립으로 되어 있고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걸 몇 번 봤다 이런 게 조회수가 다 표시가 돼요. 그런데 보수 대통합 리포트가 조회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 근데 오늘 그 네이버에 가장 많이 본 뉴스에는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서 저는 그거 좀. 그거는 뭐 네이버 쪽에 뭐 네이버 이렇게 아니 꼭 하니까. 그렇게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흥행 한번 저희 해봅시다. 인재 영입할 때 네이버 아무도 아예 뭐 올리지도 않고 뭐. 자 그렇더라고요. 보수 대통합 어쨌든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랬어요. 이용경 대변인 네. 브리핑해 주시죠. 뭐 어떻게 그 돼가고 김황 있나? 대표님 그 설 연휴 기점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뭐 유 대표님도 만날 계획이 유승민 있다. 네. 유승민 의원, 예. 유승민 의원님도 만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안철수 의원님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에는 이야기 자체를 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좀 없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간접적이나마 이제 뭐 이야기들이 오가고 뭐 있다. 무슨 통추인가 뭐 생겼잖아요. 네, 그 말고도 이제 간접적으로 네, 통추위 통합추진위원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죠. 네. 안 전 대표님 쪽
그 분인데 안 전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뭐 동의를 한다면 보수통합 논의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곧 뭐 귀국한다는데 아직 오진 않았죠. 설 전에 온다는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와야지. 그거 미국 비행기표 많은데 그거. 늘 항상 계속 언제 저희도 궁금해 언제 상황을 오시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난주에 제가 가장 지난주에는 다음 주쯤 오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왔대. 네, 언제 가장 아직도 등장하기 안- 핫할까? 그렇죠. 타이밍을 재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 그렇죠. 이 국민들께서 보수 대통합에 약간 관심도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유한국 크게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과 지금 새보수당이 가장 핵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 계신 곳 또 더 가면 뭐 우리공화당 이렇게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각각이 이제 만약에 만남을 했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안 만났는데 뭐 이런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아 그거 아닌데 자꾸 이 대화가 저기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이 말하면 아 우리는 아닌데 네. 뭐 우리는 뭐 도로 새누리당 생각 없다 자꾸 메시지들이 네.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그 통추위 관련해서 네. 세부수당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회의를 참석 그렇죠.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참석을 해서 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뭐 양보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 고마움을 표시했고 그리고 세 가지 그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 그 6가지 통추위가 발표한 그 조건 안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그렇죠. 새 집을 혁신 짓자, 보수로 뭐. 가자. 네, 그리고 네, 네. 새로운 집을 짓자. 네, 개혁 보수로 개혁 가자. 보수. 예, 예. 개혁이나 그래서 혁신이나 그런 뭐. 부분에 있어서 뭐 지상욱 의원님도 오늘 그 한국당에서 보수 재건 저희 최고위에서 그 6개를 그러니까 3가지 포함 6가지를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는 6가지는 뭐죠, 그럼? 여섯 나머지 가지요? 3가지는 뭐죠? 잠깐만요. 제가 그 찾아왔어요. 너무 많아갖고 이제 3가지 넘어가면 잘 기억이 잘 안 돼. 이 대표님 잘 모르죠? 아니요. 솔직히 찾아왔어요. 아니요. 찾아왔어요. 잠깐만. 그 막간을 이용해서 네. 그 또 참고가, 하나는 네. 뭐냐면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그 부분이 강이 뭐야 대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고 네. 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찾는 시간이 오래됐지. 예를 들어서 계속 받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만약에 우리공화당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네. 그 부분은 애초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탄핵의 우리공화당은 강을- 탄핵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렇기 아주.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좋은 아마 지적이구나. 이현주 의원님 이런 쪽까지도 탄핵을 이제 하면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원칙을 준수하면 보수 대통합이 안 되고 그런데 어물쩍 탄핵 강을 건너자 이런 표현으로 그냥 하면서 보수 대통합 한다고 하니까 약간 말하고 현실에 이제 합치가 안 되는 거죠. 자, 6가지 원칙 나왔습니다. 네. 이은경 대변인이 찾은 거가 아니고. 대통합 원칙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혁신과 같은데, 아니요 그렇잖아요. 6가지인데 혁신과 통합 그리고 통합의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 추구. 그러니까 저게 그 통추위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등 모든 세력 통합 추구, 세대를 넘어서 청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합 추구,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 장애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저도 네, 저도 저 표현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봐요.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선 안 될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큰 대의를 거스르지 말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대통합 정신을 담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자. 근데 그게 처음에 세 가지, 새 집을 짓자라는 여러 가지, 얘기네요, 그 세 저건. 가지가 이제 합쳐진 6가지여서 저희가 오늘 최고위에서도 다 동의가 되는 결국 상황입니다. 탄핵 문제가 굉장히 그 보수 통합의 뭐랄까 걸림돌이랄까 관건이랄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그런 없죠. 부분이- 기본적으로 유승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자유한국당 일부 이제 지지자들이나 그쪽 세력분들에서는 요즘 배신자, 유승민은 배신자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그 통추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용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네, 그것도 이제 그렇고 뭐 이제 많이 내부 분열은 내부적으로?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정리가. 예, 내부 네, 분열은. 네, 예. 네. 네. 통합하면 민주당이 보수 쪽보다는 한 수 위잖아요. 그럼요. 전문가시죠. 좀 저희가 그래서 조언을 좀 구하러 가려고요. 오늘 좀 어떻게 했는데 잘하시는지. 이제 안 그래도 엊그저께 이제 비공개 최고위 때 야당 원내대표도 정확히 맞추신 네. 장스트라다무스 장스트라다무스.
너무 탐나는 캐릭터예요. 진짜. 너무 부러워. 선거 때 최고 아닌가요? 막 장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조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왔던 얘기가 사실 당대당 그리고 세력의 세력 간의 이제 통합 논의 이런 힘을 합치자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오랫동안 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모을 건지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긴데 사실 지금 시작하면 뭐 당장 다다음 주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총선은 이미 100일도 안 남아 있는데 지금식으로 어떻게 막 급조하는 통합 뚝딱뚝딱 하는 통합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시간에 쫓겨서 한다고 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런 탄핵의 강, 뭐 보수 대통합, 혁신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갈 거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물쩍 넘어갈 거로 본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될 거로 본다. 저는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제일 큰 거기서 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자유한국당 위주로 가겠죠. 근데 내용 면에서나 뭐 혁신이나 개혁 이런 면에서는 제자리. 제대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치열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평가절하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일단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수 야당에서는 통합을 안 하면 필패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죠. 그거는 지지자분들도 너무 강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저희가 반드시 하긴 해야 된다. 이기려면.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간극이 너무나 큰데 그거를 만약에 잘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한다면 저는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간극보다 문재인 정권에 관련돼서 이제 그거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더 크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선관위에서 어제 좀 자유한국당이 좀 불리한 결정이 나왔어요.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잠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뭐 보수가 이제 통합이 돼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비례 그 당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한 아직 완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들은 지금 계속 지금 그 실무 지금 원양섭 조직부총장님 계신데 실무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선관위가 이건 뭐 12월에는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는 비례정당 창당이 현행법에 문제 자체가 없었죠. 그런 자체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유권 해석이었어요. 12월에. 정당을 선관위 해석이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을 지금 뒤집은 거거든요.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든다는 거가 그렇긴 한데 지금 이름을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고 선관위 자체가 그냥 약간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제2지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의장님이 야당 탄압이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지금 민주당 편들어서 중립적으로 인사 안 하고 뭐 공격수로 지금 같이 꼴 넣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도 중립을 안 지키고 선관위도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조혜주 그 선관위 그 위원 그분께서 그 문재인 캠프 출신이시거든요. 대선 캠프. 부당하다. 근데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선관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한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헌법 소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헌법 소원하면 시간이 통선 끝날 때까지 그런 결정이 안 부분을 나올 것 일단 같은데. 그런 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다른 이제 방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 자체가 참 저는 여태까지 그런 그 명칭 있잖아요. 민주당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화당, 그것도? 우리공화당 있고 민중당, 민중우리당 있고 기독당, 기독자유당 있고 바른미래당, 우리미래당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사례를 많이 찾아오셨네요.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비슷하네. 녹색당도 국제녹색당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그 이해가 안 가요. 헷갈릴까 봐 뭐 그랬다. 막은 명칭이 막은 이유가 이제 너무 비슷해서 헷갈린다. 네,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국민을 뭘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거를 구분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급조한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립의 의무에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 결정도 못 뒤집고 헌법소원도 시간이 없으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거 또 얘기를 해도 되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여기 그러니까 지금 또 안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자유한국당 자체 어차피 이제 뭐 신당 창당 그걸 당명을 새로 하나를 만들고 그 당을 이제 지역구 의원들을 내보내고 자유한국당 명을 그냥 비례로 하는 상황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예를 들어서 뭐 대통합 보수당 이렇게 새로 당을 만들면 거기로 지역을 몰고 자유한국당으로 비례를 그냥 껍데기로 남겨서 한 30명 남겨가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사 써야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정치부에 연락해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장님이 민주당 출신이라 뭐 골 넣고 있고 뭐 선관위도 뭐 우리 민주당 뭐 총선 기획당 같고 이런 표현들이 저는 한국당이 제대로 게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판단들을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그렇고 게임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불법 협의체 1+4로 지금 선거법 낮추기로 통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거 말씀하실 때도 헌법 저는 잠깐 쉴게요. 이 비례 명칭을 못 쓰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것도 또 다른 말을 들어보면 최규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비례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다른 당이다.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자유한국당에 소송을 제기한 게 맞는지 좀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판발을 빼시는 그러니까 제대로 원칙적으로 게임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 변칙들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게임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선거법이 날치기가 됐기 때문에 그 꼼수에 저희가 묘수를 맞서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 자체도 지금 선관위가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중앙일보 기사 단독으로 난 게 있는데 비례한국당 때는 범보수 과반이라는 내용의 민주당 문건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이었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비례한국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의석수가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거 뭐 허하면 안 된다. 그거 바로 받아서 뭐 선관위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 뭐 중립적인 것에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된 선거법의 정신은 예전에 자유한국당도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 내용이고 그 과정에 제대로 참여를 안 했던 것이고요. 그 민주당에서 뭐 내부적으로 뭐 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면 뭐 의석수가 어떻게 되고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내부적인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대방 중에 이런 행태 이런 전략을 했을 때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그런 걸 이제 여당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를 선관위가 그렇게 지금 모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런 정당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 자체를 비례한국당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네. 잘 쉬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끼어들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 날선 토론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정봉주 전 의원 얘기 좀 해볼까요? 정봉주 전 의원이 갑자기 나왔어요. 정봉주 전 의원. 빨간 점퍼 K 잡겠다. 자,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빨간 점퍼 K. 강서갑인가요? 여기 나오겠다. 근데 왜 금태섭 의원을 왜 잡으려고 정봉주 의원이 나왔을까요? 전 의원이? 빨간 점퍼라길래 빨간 옷은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저번에 그 장성철 소장이 빨간 점퍼 입고 왔길래 자유한국당 가시는 건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하여튼 정봉주 전 의원의 명분은 금태섭 의원을 좀 찍어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본인이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 보면 뭐 의도는 확실히 그런 것 같고 이제 말하자면 금태섭 의원님은 이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이제 소신 발언,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자유롭고 명확하게 밝혀왔던 분인데 특히 이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고 이제 공수처법 때 이제 기권을 하시면서 이제 약간 활용 정점을 찍었다고 할까요? 조국 전 장관 청문회 할 때 사과를 요구했었죠. 미안하다. 사과할 수가 없냐. 반대표 찍으실 줄 알았는데 기권이어서 오히려. 사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소신을 말하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제 특히나 공수처법 같은 때에는 우리가 그냥 여러 대의를 가지고 한참 옛날부터 검찰 개혁, 이 수사 권력 개혁을 이제 필두로 해서
진행해왔던 가장 큰 개혁 과제였는데 그리고 그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그건 당론으로 정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당론으로 했던 것을 그 소속 당 의원이 아무리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당론을 거부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당론을 그때 민주당에서는 금태섭 의원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여론이 꽤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는 거죠. 거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할말한 여기서는 이윤경 대변인이 훨씬 말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가습기 살균제 특위 때 금태섭 의원님도 거기 계셨고 제가 모셨던 의원님도 거기 같이 계셔서 이제 같이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되게 좀 민주당 의원님인데 참 되게 멋지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뭐 김태섭 의원님의 뭐 미담이라든지 뭐 서울대 그 법대 다니시면서의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김태섭 의원님이 민주당의 큰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정봉주 그 전 의원님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인 거죠. 네. 뭐 그 조계사 신도 폭행이라든지 뭐 DMZ 지뢰 도발 사건에 관련한 뭐 희화 논란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성추행 논란이라든지 좀 약간 문제가 뭐 무죄를 받았죠. 무죄 받았죠. 아무튼 뭐 그런 논란이 많은 분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되게 계륵 같은 약간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김태섭 의원님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 그래도 소신파 그 소신을 말씀하시는 그런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젊고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의원님인데 그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렇게 정봉주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기에는 민주당도 그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히려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그 전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 약간 그렇게 좀 보였어요. 네. 왜냐하면 되게 큰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을. 네네네. 네. 자,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말하기 불편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이 그냥 내가 나가겠다라고 나온 것뿐이지 뭐 당에서 나가라고 한다거나 당에서 뭐 정봉주 의원을 저기 보내야 돼 이런 뭐 논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 본인이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거를 의원님이 되게 그 공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이? 아니 금태섭 의원님이 그렇죠. 이번에 이런 그걸 문자 폭탄 쏟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그 공수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저 다른 뭐 방송이라든지 이 방송할 때도 그렇고 금태섭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반대 논리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으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좀 굉장히 뭐랄까 자기 소신이 있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뭐 국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되게 응원하고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응원하는 민주당 마치 저기 북한에서 응원하는 대선 한국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아니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김태섭 의원은 썩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발끈하고 나선 게 진중권 동양대 교수예요. 이제 동양대 그만두셨으니까 전 교수겠죠? 네. 이제 뭐 너부터 즉시 제거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남겼어요, 페북에다가. 네. 근데 이 뭐 진중권 전 교수는 사실은 정치인이 아닌데 요즘 들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전부 다 주목을 받잖아요. 네. 양쪽에서 공격도 받고 뭐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교수의 저희 말고 저희 반대쪽에서는 약간 응원을 받고 계신 것 같고 깜짝 놀래요. 뭐 이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녹색당 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녹색당 가셨어요? 정의당을 나오실 때 정의당에서 일단 녹색당 갈 거라고 녹색당을 갈 거라고 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정말 모든 사안과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고 뭐 정봉주 전 의원뿐이 아니라 뭐 유시민 이사장님, 뭐 공지영 작가님, 다들 모두와 싸우고 계시는 지금 그러고 계신데 이번 총선 때 좀 나오시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던데.
그렇지 그런 않아요? 거예요? 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논객으로만 남겠다. 실제 정치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치기에는 너무나 활동이 빈번하고 활발하고 촌철살인이고. 네, 촌철살인이고. 전 그건 옛날부터 그래 왔다고 보는데 요즘에 이제 다른 직들을 모두 정리하시면서 거기 집중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논객으로 남으실 건가?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랑도 싸우고 네. 공정 작가랑도 싸우고 조국 전 장관이랑은 그때부터 싸우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현주 의원이 칭찬해줬더니 바로 또 너랑 안 놀아 선을 확 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공지영 작가님은 약간 뭐라고 멘트를 하셨던데 그러지 않으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돌봐줘야 될 것 같다. 약간 너무 이렇게 약간 정신병 같이 이렇게 모시는 거 보고 좀 약간 이건 좀 아니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또 바로 반박도 하시고 되게 근데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한 군데로만 보면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진중권 전 교수 발언을 보면 어쨌든 그냥 이런 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진영 내에서 지금 내부 비판이 어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념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첨예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참 쉽지가 않으실 텐데 같은 진영 내에서 내부 비판이 나오고 또 내부 자정하자고 이야기를 나오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사회가 그래도 가야 좀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의 발언을 또 지지한다는 사람들 제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네.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어쨌든 정의당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은 당연히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어쨌든 가장 중립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지성인들을 제가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지 않고 한 발치 떨어져서 모두까기 인형을 시전하고 계신 거니까 그런 거는 사실 하기 편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언제 진중권 교수 한번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진중권 교수 우리 라디오 고정 패널이었어요. 옛날에 저기 SBS 라디오에 고정 패널이고 그랬죠. 동양대 가시기 전에. 벌써 45분 됐다. 아쉽다. 아쉽다.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자, 끝으로 한 말씀만 10초씩 드릴게요. 자, 마무리. 10초요? 네, 오늘도 역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훅 갔어요 오늘 진짜. 빨리 다음 주 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되겠습니다. 연장 편성하죠. 다음 주에 연장 편성 요구가 계속 여러 같은 소원에 있는 것서 연장 편성할 수 있는 그날까지 꿋꿋이 반성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앙큼 자유한국당의 이윤경, 상큼 더불어민주당 장종화, 저 편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